웃기지 마. 이 말은 단순한 농담도 가벼운 부정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사람을 얼마나 쉽게 한 장면, 한 이미지로 규정해버리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예능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은 가볍다고, 우산을 쓰고 햇빛을 피하는 사람은 예민하다고, 심사위원석에 앉은 사람은 차갑고 권위적일 거라고. 하지만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이런 단순한 판단들은 모두 틀렸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는 단 하나의 얼굴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웃기지 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김용빈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귀엽고 웃긴 캐릭터로 소비되는 인물이 아니다. 동시에 그는 수많은 후배 가수들의 무대를 바라보며 한마디 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자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오디션 프로그램의 마스터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 두 얼굴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의미의 아티스트 김용빈을 만나게 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등장한 그의 모습은 매우 계산된 장면이었다. 검은 코트, 검은 우산, 햇빛을 피한 채 조용히 길 위를 걸어 들어오는 실루엣. 제작진은 그를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연출했고 배경음악까지 더해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많은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진짜 귀공자 같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고개를 들었다. 저렇게까지 햇빛을 피해야 할 정도면 예민한 사람 아닐까? 까다로운 성격은 아닐까? 리얼리티 예능에서 첫인상은 매우 위험하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성격 전체를 덮어버리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는 남자, 햇빛을 싫어하는 남자라는 이미지가 어느 순간 예민하고 불편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건 아주 순식간이다. 실제로 프로그램 속 여행 가이드는 솔직한 걱정을 내비쳤다. 햇빛을 너무 싫어해서 여행 내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말. 팬들은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피부 관리에 철저한 사람, 자기 관리가 철저한 프로라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김용빈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 이 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꽂힐 수 있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그렇게 작은 오해의 씨앗을 조용히 심는다.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함께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다른 것도 까다롭겠지. 이 오해는 소리 없이 자라지만 치명적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김용빈은 스스로 그 씨앗을 뽑아버린다. 저는 우산만 쓰는 거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은 예능사의 명대사로 남을 정도의 과장된 말은 아니었지만 이미지 관리의 교과서 같은 선택이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농담처럼 가볍게.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게 던졌다. 햇빛을 피하는 건 피부를 위한 생활 습관일 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문제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 더 나아가 여행이 너무 즐거워서 우산을 버릴 정도였다고 말하며 자신을 둘러싼 선입견을 스스로 부숴버렸다. 이건 즉흥적인 센스가 아니다.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이 장면 하나로 우리는 예능 속 인간 김용빈의 얼굴을 보게 된다. 양산을 들고 등장한 배꼽 귀공자 같은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스스로 비틀어 웃음과 친근함으로 바꾸는 능력. 그는 이미지와 현실을 분리하고 다시 하나로 엮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예능 출연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다. 전략이다. 기존 팬덤 바깥에 있는 대중에게 첫인상을 심어주고 편견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작업이다. 예능은 그에게 가벼움을 더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증폭시키는 증폭기다. 그래서 예능에 나간다고 가수로서의 무게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에 가깝다. 웃기지 마. 그는 예능으로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예능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 예능 활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또 하나의 김용빈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TV 조선 미스트롯 시리즈의 마스터 심사위원으로서의 김용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무대 위에 서서 심사평을 두 손 모으고 듣던 참가자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합격과 탈락, 다음 라운드의 운명을 가르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트로트 오디션 브랜드의 중심에서 말이다. 시청률 10%를 훌쩍 넘기며 전국을 뒤흔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의 자리는 결코 장식이 아니다. 무대의 긴장감 한가운데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왜 하필 김용빈인가? 실력 좋고 인기 많고 팬덤이 탄탄한 트로트 가수는 많다. 그 중에서 왜 그가 마스터석에 앉게 되었을까? 물론 그의 가창력, 경력, 팬덤 파워는 기본 전제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오디션 참가자였던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 그는 그 무대의 공기를 알고 있다. 조명이 켜지기 전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한 곡을 위해 며칠 밤을 고민하는 마음이 어떤지, 심사위원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심사평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사이자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다. 그가 한 참가자를 향해 이번 시즌에 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다.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의 씨앗을 던지는 발언이자 스스로에게도 큰 책임을 지우는 말이다. 괜히 잘못 짚으면 그 말은 가벼운 말장난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말을 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몇 라운드를 지나도 꺼지지 않는 에너지의 색깔이 무엇인지, 관객과 카메라가 동시에 사랑하는 표정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기준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안목, 이것이 바로 마스터 김용빈의 무기다. 이제 퍼즐 조각 2개가 준비된다. 양산을 들고 나타나 웃음을 터뜨리는 예능 속 인간 김용빈, 그리고 시즌의 서사를 짜며 진 후보를 가려내는 오디션 마스터 김용빈. 이 두 얼굴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엮일 때 우리는 비로소 웃기지 마. 두 얼굴이 완성한 아티스트 김용빈이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웃기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그를 가볍게 보는 시선에 대한 경고다. 예능에서 웃겼다고 가볍다고, 심사위원이 됐다고 딱딱해졌다고 말하는 것, 둘 다 틀렸다. 그는 웃음을 무기로 쓰되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고 권위를 지키되 결코 차갑게 굳어있지 않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딜레마 앞에서 흔들린다. 대중성을 잡으면 장르적 정체성을 잃고 장르에만 매달리면 대중에게서 멀어진다. 팬들은 말한다. 예능만 나가서 음악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무대에만 서다 보니 새 얼굴이 없다고. 이 두 불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런데 김용빈은 예능과 마스터라는 두 축을 동시에 굴리며 이 딜레마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예능에서는 새로운 대중에게 문을 열고 마스터석에서는 기존 팬덤과 업계 관계자에게 자신의 무게를 증명한다. 한 손으로는 새로운 팬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트로트라는 부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예능을 보다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웃기지? 양산 쓰는 모습도 귀엽네 하고 관심을 가진 시청자가 있다. 그가 검색창에 김용빈을 입력한다. 그리고 미스트롯 마스터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본다. 예능에서의 웃음 뒤에 숨은 진지한 눈빛과 날카로운 판단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팬심은 훨씬 더 깊어진다. 반대로 그의 음악을 오래 들어온 기존 팬들은 마스터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가수가 이제 이런 자리에 올랐구나. 그러다 예능에서 양산을 들고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면 또 한 번 마음이 풀어진다. 이렇게 두 흐름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며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큰 팬덤의 원을 만들어간다. 이처럼 두 얼굴을 가진 아티스트는 쉽게 소모되지 않는다. 예능에서의 웃음은 기사로 남고 심사위원석에서의 한마디는 논쟁이 되고 그 모든 장면은 다시 그의 무대와 음악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가치관, 선택의 방향까지 함께 본다. 이런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단조로움이다. 항상 진지하기만 한 사람, 늘 가볍기만 한 사람, 한 가지 얼굴만 보여주는 사람은 금방 소비되고 잊힌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김용빈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아티스트다. 예능에서 그는 자신의 습관이 타인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다. 햇빛을 피하는 건 나의 선택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겠다는 태도다. 마스터석에서 그는 참가자의 실수를 조롱하지 않는다. 자신이 겪었던 불안과 떨림을 떠올리며 그 순간에도 성장의 포인트를 찾으려 한다. 이 두 장면은 닮아있다. 중심에 항상 타인이 있다. 나 혼자 돋보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선택. 그 배려가 쌓여 팬들은 말한다.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믿고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건 지금의 위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을 넘어 앞으로의 음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고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조언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호흡을 더 절제하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무대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타인을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음악도 함께 깊어진다. 미스트롯 마스터 김용빈은
지금 후배들의 무대를 보며 동시에 자신의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기대한다. 이 경험 이후에 나올 그의 새로운 무대와 음악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가질 것이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웃기지 마. 두 얼굴이 완성한 아티스트 김용빈이라는 말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나 유행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입체적인 커리어의 힘이다. 그는 예능에서 잠깐 반짝이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심사위원석에 잠깐 앉았다가 잊힐 사람도 아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이자 세계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배꼽 비공자와 냉철한 마스터, 양산을 든 여행자와 진을 예감하는 안목, 웃음을 터뜨리는 리액션과 조용히 건네는 성장의 조언.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완성된 그림이 바로 아티스트 김용빈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대신 답해주고 싶다. 요즘 예능 많이 나오더라. 가벼워진 거 아니야? 웃기지 마. 그 예능 하나하나가 그의 커리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심사위원이 되면 이제 현역 감각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마. 그 심사 하나하나가 그의 음악을 더 깊게 만드는 연습실이다.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건 모순이 아니라 균형이다. 김용빈은 지금 그 균형 위에 서서 예능과 오디션, 인간미와 전문성, 웃음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이야말로 앞으로 그를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출발점을 목격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두 얼굴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갈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함께 지켜보는 일이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다음에 또 만나요.